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이라는 취지로 조성된 청년몰이 전주 남부시장 또 2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청년몰 태반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로 나타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남부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 오기성 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올해 취임하셨습니다.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하지만 7개월이긴 합니다만 이미 남부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신 지 상인으로서 살아오신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어요.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러 나온 현장 취지는 2층에 이제 청년몰이 들어섰잖아요. 처음 청년몰이 들었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언론에서 주목했고 많은 분들이 발걸음했고, 그런데 지금 청년몰의 실태가 그렇지 않다. 남부시장도 지금 청년몰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청년몰이 처음에 하면 35개 정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불과 20개 정도. 이것도 무너질 정도로 좀 심각한 현상이고, 방향성을 찾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사실.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청년몰 하니까 마치 분리된 공간? 뭔가 이런 개념인 것인지, 사실 같이 이렇게 상인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신지 어떠세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줬고, 어찌 보면 이 2층이라는 공간인데 1층엔 기존 상인이 있고 2층에는 기존 상인이 지금 한 집, 밥집이라고 한 집만 남아있고 그들만의 그 룰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같은 건물 내에 있어도 조금 뭐라고 할까,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기존 상인들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부시장의 2층에 자리한 청년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문전성시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고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국의 전통시장의 청년몰의 롤모델이 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남부시장의 청년몰도 이제 입점한 곳이 20개 정도로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위축된 것일까요? 이 전통시장에 있어서 위축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위축돼가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 남부시장 청년몰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던 데고, 저희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타 시장에 있는 청년몰도 대단히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지금 저희 한옥마을에 우리 청년몰에서 주관하는 뭐 액세서리, 소품 이런 부분들의 또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뭐랄까, 아까 그 코로나 터져서 그때 무너졌던 부분들이 쉽사리 다시 패턴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년몰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 무허가라는 단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사업 설명에 가서도 항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지원 사업에서 빠져요. 대한민국 제1호 청년몰이고, 그것 때문에 소진공에서 청년몰 지원 사업이 생겼는데도 저희 남부시장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또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처음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나름의 이제 행정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몰이라고 하는 특성화된 그 장소가 갖는 경쟁력이 또 있을 텐데 그 경쟁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쟁력을 잘 모르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경쟁력. 이게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은 지원 사업이 제일 힘드니까 어떤 것을 하나를 하고 싶어도 뭐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다음에 우리 청년몰 내에서도 손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니 그들마저도 힘이 처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잠깐 미팅들을 하고 그랬는데 또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좋은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발걸음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부시장 상인의 황상택 상무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그래도 청년몰 점포 수가 한 20여 점포가 있는 시장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침체는 돼 있다고 하지만 20여 점포가 현재 자리를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년몰에 큰 변화가 없었다. 또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청년몰이라는 컨텐츠 하나만으로 이 전통시장, 처음에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청년몰하고 새로운 정립, 또는 가치,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가진 공간, 놀이터, 또는 청년 인큐베이터 역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고령화되는 상인, 고객들을 다시 전통시장에 채워져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갖고자 했었던 부분. 초기 목적은 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다. 즉 뭐냐면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변화시켜줬고, 또 기존 상인들하고도 친화력을 가지면서 시장에 본인들이 가진 지혜를 하나씩 둘씩 전파시켜서 시장이 점진적인 이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 또 새로운 젊은 고객들이 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해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온라인 모바일로 다 소비자들이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특징적인 정을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청년 상인도 다시 재진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새로운 고객들도 빠르고 쉽게 이렇게 소비를 소진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는 부분. 그래서 현재는 전통시장,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제 6년 좀 넘었습니다. 네, 이제 책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책방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손님들이,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청년몰은 원래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입점 이제 공고를 내거든요. 청년몰에 입점하고 싶은 상인들을 모으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가 2017년, 16년 말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점을 하게 됐죠. 네, 뭐 임대료도 일단은 뭐 저렴한 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렴하냐면, 어쨌든 남부시장 청년몰이 이제 한옥마을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남부시장 청년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꽤 많은 이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했죠. 일단은 여기 남부시장 자체가 이제 한옥마을에서 좀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상대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있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청년몰 자체가 상인회하고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대라기보다는 이제 상인회에서 그래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근데 이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점포 가능한 게 30곳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빈 점포들이 좀 있죠. 비어 있는 그 공간들이 좀 있고 한 1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일단 사전에 이제 얘긴 들었지만, 여기 이 남부시장 청년몰 자체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좀 다른 지역 청년몰하고는 좀 출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선 가장 중요했던 건 여기는 이 공간 자체가 남부시장, 그러니까 이 건물 위에 옥상에 있는
옛날엔 여기가 새마을시장이라고 해갖고 지금 새벽에 여기 도깨비시장 열리는 전주천변에 열리는 도깨비시장처럼 그런 도깨비시장이 열렸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엄청 쇠퇴하고 하면서 여기 아무도 안 쓰고 이 창고처럼 거의 버려져 있던 방치된 공간이었는데 이 방치된 공간을 그 당시에 이제 문화기획자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뭔가 좀 여기를 좀 살려보자. 이 방치된 공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프리마켓을 시작했고 프리마켓을 하면서 안에 공간들도 그러면은 좀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으로 한번 여기도 점포를 한번 운영해보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의 뭔가 이런 그거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청년들이 살리는 방식의 사실은 그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알려진 청년몰들과는 정말 시작이 좀 달랐고 그리고 그래서 이진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되게 여기 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랑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을 지금 살린 거죠. 네네. 살리고 나서 지금까지 12년 정도 이어져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들은 좀 이제 뭔가 아쉽다기보다는 저희들 고민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외부 지원을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런 걸 전혀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도 이제 그냥 새로 입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정말 그런 좀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 공간도 꾸미고 근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막 꾸미기가 되게 좋은 그런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 곳들을 지금도 손수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좀 외부적으로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몰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이쪽에 만들고 저희들이 전파시키고 널리 알렸는데 근데 저희들이 알린 뜻과 다르게 청년몰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정말 뭐 곳곳이 막 다 막 망해가고 막 정부 지원 엄청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두냐 하고 막 그런 국정감사 이런 데서 막 따끈하게 막 혼내고 이런 거만 외부 언론에 알려져 있으니까 덩달아 저희들도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낙수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안에서 저희들의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청렴을 하면 이미지가 지금 현재 뭔가, 괜히 그 정부 예산 쓸데없이 투여한 것처럼 해석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청년몰 특집으로 다루거나 뭐 기획기사 써도 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세 쓴 분들이 사실 정작 와서 진짜 청년몰이 시작이 어떻게 됐고 청년몰이 뭐 이런 거는 잘 와서 듣지 않고 그냥 막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피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청년몰 여기 일단 남부시장 청년몰만 하더라도 여기가 1호 청년몰이고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공간 자체를 좀 다시 리활성화시킨 공간이라는 그 원래 취지가 좀 많이 전파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래야 사실 여기도 지금 빈 점포들도 조금씩 채워지지.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점포가 빠지고 여기 그 상인분들이 예를 들어 하다가 그만두는 거는 물론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게 기본이지만 근데 이게 정부의 정부의 예산이 쓸데없이 투여되어서라거나 아무 계획 없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망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긴 자체적으로 어쨌든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한옥마을하고 여기가 잘 연계가 되었을 때 그게 좀 이제 활성화가 됐었다가 지금은 그게 좀 주춤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주 중앙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반봉현 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아이고 이게 뭐 좋은 일로 항상 전통시장을 와야 되는데 걱정의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묵묵히 또 오랜 시간을 지켜오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또 명소이고 경제 활동의 장소인데 저희가 오늘 찾아온 건 전통시장의 어떤 상황도 상황이지만 청년몰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이 청년몰이 현재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 듣기 위해서 좀 왔습니다. 예. 이제 저희 시장은 청년몰은 실패했어요. 공식적으로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청년몰을 정부에서 시도할 때 제일 처음에 유치를 했고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는 모든 게 거기에 뭐가 문제였고 실패 원인이 어디였는가는 이제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청년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청년과 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발걸음을 이 전통시장으로 오게끔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특히나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전통시장 뭐 나름의 또 청년몰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로 상생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청년몰이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갔을까? 우리 저 회장님께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행정에서 의도는 참 좋은 아이템이었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직접 시설을 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했던 취지와는 달리 자기들의만의 그 프레임 안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거기에 입지해 있는 그 청년들 당사자들도 개업주라고 볼까요? 창업주라고 볼까? 그분들도 뭐가 좀 많이 부족했고 노력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니까 거기에 너무나 의지를 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떤 일이든 쉬운 게 없겠습니다만 이게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항상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통시장에 우리 회장님도 50년 넘게 이제 그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청년몰에 청년들이 쉽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닐 텐데 무엇이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입점하는 청년들의 첫 시작과 상인들이 바라보는 전통시장의 어떤 성격과 환경과 어떤 점들이 잘 매치가 안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첫째 이제 그 청년몰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일단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지를 못하고 전통시장하고 매칭을 시킨다. 그래서 이걸 시장의 어떤 새로운 활성화를 만들려고 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당시에 한 점포가 10평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너무 그때는 몰랐죠 이제. 작군요 규모가. 네, 규모가 작은데 10평에서 주방 한 서너 평 빼면은 고객이 앉아서 식사할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런 모임도 있고 지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7, 8명을 거기 와서 식사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앉을 장소가 없다는 거. 회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들이 오고 가고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10평 이내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이제 첫째 원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점포라는 게 큰 점포도 있고 작은 점포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평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그 제한이 있었고, 또 첫째는 이제 그런 원인이지만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는 거. 중앙시장의 청년몰 저희가 이제 회장님과 여러 번 가봤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 안에서도 좋은 위치가 아니었나요? 예, 옛날에 이제 전통시장 전부 다 짓는 건물들이, 현존한 건물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나 비좁은 상태예요. 그런 게 이제 좀 접근성이 떨어졌고, 또 그걸 확장을 하기 위해 고객이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접근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계속 고객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하고 다 자기도 지원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적극성.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중앙시장 청년몰은 몇 곳이나 지금 청년몰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100% 실패했다고 내가 시인을 했잖아요. 한 곳도 없어요? 예, 한 곳도 없습니다. 남부시장의 경우가 38곳 시작해서 지금 20곳 남았다고 하는데 전주중앙시장 청년몰은 다 나간 거예요. 그럼 폐업하고. 10군데 처음에 10곳 입점해가지고 10곳 다 폐업을 했어요. 그럼 그 공간이 그냥 텅 비어 있겠네요. 그 불과 몇 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몇년 우리 3년 운영하고 폐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청년몰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임대료와 여러 지원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큐베이터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는, 또 토대로 성장해가는, 확장해가는, 이전해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청년몰을 봤었는데, 물론 이제 영구적으로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 안에 다 폐업하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혹시 회장님, 이게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떠난 청년몰에 다시 청년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지원이 있어도 청년몰은 창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3년을 운영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알았고, 또 어떻게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그 조건 하에서는 청년들이 자립될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렇게 또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의 시기여서 사람들이 시장으로 발걸음하기가 어려운 비대면의 시대였기 때문에 청년몰이 더 안 된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요. 거기에 역할도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일조를 했다고는 봤네. 그 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전부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실패적인 걸 대충 간다. 저는 왜냐하면 지원이지만은 청년들이 거기서 자기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길을 나갈 그런 연구 장소는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 중앙시장 청년몰의 10곳의 공간을 5곳으로 줄이고 그 공간을 좀 넓히고 실제로 손님들이 오시게끔 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그 텅 빈 공간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뭐랄까, 청년들이 그 창업 공간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봐요. 자, 10군데가 입점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5곳도 좋고 3곳도 좋고, 일단 청년들이 그 자기가 어떤 음식을 그 매뉴얼이라고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야 하고, 또 고객이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다시는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신 우리 도민들이 청년몰에 대한 관심, 또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장 보러 가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2층에 또 청년몰이 있네? 알아야 되고, 알면 다시 또 오게 되는 건데,
우리 도민들, 소비자들의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들 주문하고 배달이 아주 배송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할까? 우리 도민들이 자연적으로 좀 멀어져가는 전통시장,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아마 3년이란 코로나가 예. 우리 일상을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시장 상인들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전부터 과연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지역사랑, 지역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어떤 무엇을 제공해서 다시 오게끔 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대로 이런 지금 간다고 보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갈수록 전통시장이 어려워지니까 힘들다는 것밖에 내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과연 전통시장이라고 이제 해서 지역 고객이든 전라북도 고객이든 시장에 한 번쯤 오실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메리트 할 만한 제공이 없어요. 그걸 메리트를 제공할 만한. 다만 이제 제가 상인회장을 오래 하고 있지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활성화가 됐으면 그래도 전통시장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재래시장 어느 시장이나 똑같을 거예요. 지역사랑 상품권마저 이것이 이제 소멸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전통시장은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의 한 나무 표현하면 가을에 그 단풍 좀 떨어지는 아마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고객이 시장의 활성화가 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떤 대형마트처럼 이베트 같은 거 못합니다. 이게 그 행정에서 지역사랑을 상품권만큼은 절대 줄이지 말고 이것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신다면 전통시장 그래도 어떤 맥을 가지고 상인들도 아마 희망을 갖고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중앙시장 상인회 반봉현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